요구를 그냥 막 던져놨더라고요. 짝지가 바뀌었네.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대학원생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행정학과 교수들이 그걸 작성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외전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외전 한 두 가지 정도 쭉 말씀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뭐 이제 닷새, 뭐 공식적으로 이제 닷새 엿새죠. 엿새. 오늘 그러니까 닷새 플러스 이제 뭐 1시간 남은 시간이죠. 거니까 그렇죠. 그 뭐 총선 관전 포인트, 뭐 우리가 너무 흥미주로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재미도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떠세요? 누가 좀 총선 관전 포인트를 먼저 좀 풀어주실라나? 그래도 우리 평론가분이 하셔야지. 관전 포인트는 일단 경남이니까 우리가 경남. 경남 지역 의석 분포는 얼마일까? 이거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전 전국적으로는 무소속 후보들 당선 여부. 예, 특히 중진급 대선 주자급 무소속 후보 여기저기 있거든요. 여기저기 있나? 그래서 경남 얼마? 네. 아까 우리 아니야, 저- 그건 아직 저희 아까 우리 둘이서 얘기했잖아요. 비박 선정 가능성. 아, 예, 그 중대 변수 되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그 막말 파동이 서울 경기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광주도 지금 그 서구에 나왔던 국회의원 후보가 세월호 5.18 다 한 키에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도적으로 그런 것 예, 같은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 예,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되게 좀 관전 포인트로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 그 김태우 전 지사, 홍준표 전 지사 대구로 간 네. 그다음에 여기 내려온 김두관 전 도지사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당선 여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경남도민들에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지역구 선거구에서는 이제 박빙인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결과 자체는 이제 극단으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아니라 한쪽이 이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예상보다는 그런 박빙 속에 하나하나의 박빙 속에 전체적인 결과물은 그러니까 경남에서조차도 쏠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쪽이 뭐 이렇게 득표를 많이 아니 이제 의석을 많이 당선자를 내든지 또는 통합당 쪽이 또 이렇게 많이 내든지 그런 쏠리지 않을까. 뭐 이건 전망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날카로운 전망이죠. 무딘 건데 아니 그 예산 따내기 뭐 하면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뭐 육탄전도 벌이고 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그 뭐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육탄전 누구예요? 아니 원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자꾸 써먹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개수 조정은 세 사람이 다 해요. 네.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기재부 기획실장 들어가 서희서 조정하거든요. 마지막에는 네. 다 거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의미 없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따내기 위한 것들은 초선과 재선 3선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쪽지 예산 밀어넣는 건 그나마 재선 정도 되고 아주 고참들은 이미 2월 달, 3월 달쯤에 다 예산 넣어놔요. 그러니까 구태여 편하게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일찍부터 하죠. 자치단체도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해보셨겠지만 보시기도 하고 이미 봄부터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 이야기해서 예산에 다 넣어놓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제일 선호하는 상임위원회 어딜까요? 하고 상건이죠. 건설교통부 쪽 그쪽이 국토교통부 쪽이 예. 제일 아까 말씀 SOC 사업에 정무위.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SOC 예산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BTL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아직 큰 힘을 쓰죠. 그 민주당 후보자들도 4년 전에는 보건복지 상임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이번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국토교통 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일 머리 아픈 데가 기재위죠. 사실 네.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하고 계속 다퉈야 되거든요. 머리도 많으세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힘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없어요? 예산은 지고 있는데 기재부는 힘이 센데 예, 다릅니다. 기재위는 글쎄 네. 다루기는 많이 다루지만 힘은 별로 없는. 기재부에 눌려서 그 뭐 나름의 전문성에 휘둘려서 그런 건가요? 전문성이죠, 사실은요. 전문성.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 중에 뭘 해주겠다, 뭘 따오겠다 이런 얘기는 과연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봐요. 뭘 안 되게 하는 거. 아, 예, 맞습니다. 남이 저 예산을 가져가려는데 못 예, 가져가게 하는 거. 그렇죠. 남이 저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못하게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거도 그러잖아요. 그 당선되게 하는 거 어려워도 떨어뜨리는 게 더 그러니까 쉽다고. 지금 사실은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예타를 면제해 줬겠습니까? 자기 임기 안에는 삽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도.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안에 뭔가를 다 하겠다? 이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대충 못 그럴 줄 알지만 속아 넘어가고 쟤들도 던지는 사람들도 못한 줄 뻔히 아는데 그러면 던지거든요. 그 대형 공약일수록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사실은. KDI에서 다 조사하거든요, 원래.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뭐 제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뭐 총선 관전 포인트 저 얘기했고 소장님 말씀하셨고 평론가께서도 하셨고 뭐 근데 둘 안 했잖아. 관전 포인트? 뭘 좀 봐야 돼?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죠. 근데 아까 그거 제가 설명 아니, 저희는 판세 분석을 하죠. 그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게 나오는가 이런 거. 아, 예. 뭐 MBC와 KBS의 대결입니까? 아니 뭐 가중치 문제 이런 거 아니 여론조사 부분 기관들이 어, 이제 기관의 전문가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아까 쉽게 얘기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실 때요. 뭐 전화 면접 방식이 있고 ARS 자동 응답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면접 방식 예를 들어 전화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누구누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기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차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샤이 보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주로 보면 그 이 전화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진보 후보 쪽에 약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유무선 전화 방식에서 보통 쓰는 게 이제 무선 비율을 70%까지 떨어뜨리면은 뭐 어떤 전문가들은 거의 뭐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80%냐 90%냐에 따라서 이 진보 쪽이 유리하냐 보수 쪽이 유리하냐 이렇게 좀 대별되는 분석들이 많죠. 아니 샤이 보수 얘기하니까 네. 그 김종인 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요새 누가 여론조사 믿냐고 뭐 이렇게 신빙성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4년 전의 경험, 민주당에서 겪은 경험이죠. 그래서 네. 그 굳이 관전 포인트를 잡으라면 역시 투표율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게 저는 그게 아니다고 명확하지 그러더라고요. 않은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 가지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구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 만드는 게 진보냐 보수냐의 구도인지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구도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야당이 더 맞다고 봐요. 맞죠. 예를 들면 영남 지역은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야당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은 저는 오히려 그 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여론조사보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뭐 집권 여당도 민주당이거니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통합당 후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대 간 투표율도 영향이 없어요? 없을까요? 세대가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김대호 후보 파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본 구도가 3, 40대 대 60대 이상인데 50대, 20대가 절묘하게 캐스팅 보트를 던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 유튜브에서는 좀 단어를 좀 약간 예, 또이또이 네. 제가 아까 전에 생방 도중에도 투표율이 지난 총선이랑 비슷할 거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이또이란 말을 써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못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카드까지 있잖아요. 3040, 저 40에 해당되는데 무시당해가지고 꼭 투표하려는 3040이 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희망사항인가? 아니 어쨌든 60대 이상 유권자는 많이 늘어났고 그쪽은 어쨌건 그쪽에서도 뭐 이른바 뭐 지금 여당이든 또는 뭐 진보든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보수이자 야당 쪽 지지세가 우세한 연령층인 거는 맞잖아요. 그쪽의 투표율은 그리고 일정 정도 담보가 되는 투표율이고 늘 이제 높은 편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받을지 정도가 궁금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20, 30대 거기에도 역시 이제 보수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젊은 층에서 뭐 진보 현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지 않았나요? 검증된 게 없었나 그거는? 여기 변수가 20대 남성. 남성이죠. 성별로도 좀 차이가 있죠. 20대 남성의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지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낮았는데 이제 미래통합당 이렇게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하게 되면서 좀 최근에 보니까 20대 남성 지지율이 꽤 올랐더라고요. 통합당 지지율이. 예, 원래 20대 남성은 보수라도 박근혜 그쪽은 나는 아니야. 그거였는데 그게 좀 불식이 됐어요. 통합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뭐 저희가 경남에서 경남 지역 소식을 다루고는 있지만 소장님 또 저 호남에서 멀리 이제 와주시고 있는데 호남 쪽은 좀 어떤가요? 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선거를 싶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요. 근데 물론 이제 나오신 분들이 비교가 금방 되기도 하지만 선거가 재미가 없죠. 공약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쪽은 지금 바람은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 접점이 쪽으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접점이 안 보이는데 다들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버렸죠. 후보들이.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다 그 대부분 마케팅을 문재인을 하니까. 앞에 세우고 뒤에 숨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뭐 이제 한 후보 같은 경우는 뒤지고 있다가 임종석 전 실장이 오면서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임종석 씨가 많이 불려다니는 상황인데 선거가 별로 재미가 없죠. 공약이 그러니까 훨씬 더 처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어제 서구울 그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막말을 했는데 광주가 조용해요.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시끄럽습니다. 탄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예 하면은 말씀하신 노이즈 마케팅에서도 부풀려 줄까 봐서 특별한 대응을 많이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목포의 박지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글쎄 이제 제가 어떻게 아직도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세계사가 몇 번 바뀔 상황이죠. 근데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관전평입니다. 여론조사는 뭐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두 석 빼놓고는 다 쓸 것 같다는. 저는 조금 민주당 아닌 의석이 조금 더 나올 거다. 호남 전체에서 한 4석 정도. 아 전라북도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광주 전남하고 전북하고는 또 또 다릅니다. 다르죠. 네. 전북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TK와 PK도 다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총선 에디션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는 이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유튜브 개표 방송 누가 될까 또 방송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개표 방송 때 많이 봐주신 것처럼요. 히든 카드 있습니다. 히든 카드. 그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히딩카드 되게